여보, 저 아이들이. 장현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 왜, 뭐 어쨌다는 거야? 설마. 아내 윤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 아들들인 것 같아. 확실해. 그 순간 수년간 불임으로 고통받았던 재벌가 안주인의 세계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선대 회장의 묘지에서 우연히 마주친 새쌍둥이. 남편과 똑같은 눈매, 첫사랑의 이름이 새겨진 모자. 그리고 6년 전 감춰졌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부터 이 가족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경기도 외곽의 선영은 고요했습니다. 장현태는 아내 윤서영과 함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선대 회장의 기일이었습니다. 장현태가 향을 피우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성운그룹은 잘 이끌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윤서연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단아한 표정이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후계자 없는 현실에 대한 무거운 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장현태는 천천히 일어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수년간의 불임 치료, 그 모든 실패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여보, 이제 내려갈까? 윤서연이 남편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장현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묘지를 벗어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속 공터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현태가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3명의 남자아이가 흙바닥에 앉아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새쌍둥이였습니다. 형아, 나 꿀인. 한 아이가 까르르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다른 아이가 장난스럽게 항의했습니다. 반칙이야. 손으로 잡았잖아. 장현태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세 아이 중 한 명이 부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맑은 미소였습니다. 장현태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아이의 눈매가 자신의 젊은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오똑한 코, 또렷한 이목구비. 장현태는 숨이 막혔습니다. 세 아이 모두가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어린 시절 같았습니다. 여보, 윤서연이 남편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장현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선은 아이들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모자를 벗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더위를 식히려는 듯 했습니다. 장현태는 모자 안쪽에 수놓인 글씨를 보았습니다. 하늘, 바다, 강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름들은 6년 전 첫사랑 유진과 함께했던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하늘공원에서의 첫 키스, 바다가 보이는 펜션에서의 주말, 강산 계곡에서의 마지막 이별. 하늘아, 엄마 오신다. 빨리 정리해. 멀리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현태는 그 목소리를 알아챘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6년이 흘렀지만 변함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새 아이가 모자를 주워 쓰고 재빨리 짐을 챙겼습니다. 어서 가자, 형. 엄마 기다리신대. 아이들이 숲 반대편으로 달려갔습니다. 장현태는 그 자리에 선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연이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장현태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가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연은 남편의 시선이 향했던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장현태가 황급히 차를 향해 걸었습니다. 윤서연이 뒤따랐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야? 나중에 얘기하자.
장현태는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시동을 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윤서연이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장현태는 백미러로 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윤서연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장현태는 대답 대신 악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빠르게 묘지를 벗어났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윤서연은 남편의 옆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굳어진 턱선, 창백한 안색, 떨리는 손. 그녀는 무언가 큰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장현태는 운전하는 내내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눈매, 유진이 지어준 이름들, 6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장현태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위스키 잔을 든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윤서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돼? 들어와. 윤서연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남편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이제 말해줘.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장현태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아, 나 너한테 정말 큰 잘못을 했어. 윤서연의 표정이 단단히 굳었습니다. 무슨 잘못? 6년 전. 그때 내가 잠깐 만났던 여자가 있었어. 윤서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자? 그게 지금 갑자기 왜 나와? 장현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묘지에서 본 그 아이들 있잖아. 새 쌍둥이. 나랑 너무 닮았어. 얼굴, 눈,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그 애들이 내 아들들인 것 같아. 윤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졌습니다. 뭐라고 했어? 지금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내 눈엔 너무 분명했어. 그리고 이름도. 장현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윤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농담하는 거야? 이런 걸 농담이라고 해?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일이야? 당신이나 몰래 아이를 셋이나 낳았다고? 그게 미안으로 끝나? 윤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동안 불임으로 고통받았던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치료, 눈물, 수모. 그 모든 시간들이 눈앞에서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장현태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너무 닮았어. 확인해 봐야겠어. 거의 확실해. 윤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좋아. 그럼 확인해. 하지만 이 일은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돼. 단 한 사람에게도 알리면 안 돼. 장현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어떻게 할 건데? 비서실 통해서 조용히 확인부터 할 거야. DNA든 뭐든 틀림없이 알아낼 수 있어. 윤서연은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나중 문제야. 지금은 회사가 먼저야. 이게 밖으로 새면 우리 성운그룹은 끝이야. 당신도 나도 다 끝장이라고. 서연아, 나도 그건 알아. 절대 그런 일 없게 할게. 좋아. 약속해. 이번 일 조용히 깨끗하게 처리해. 그래, 약속할게. 윤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든 내가 당신을 믿을 이유는 이제 없어. 하지만 이번 일 반드시 덮어야 해. 그녀는 단호하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서재 안에 울렸습니다.
장현태는 다시 위스키 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는 6년 전의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현태는 개인 비서실장 김태준을 불렀습니다. 김태준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앉아. 장현태는 책상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이들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묘지에서 몰래 찍은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해 조사해. 김태준이 사진을 받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셋이네요. 어떤 내용을 조사해 드릴까요? 신상 정보 전부, 학교, 주소, 보호자까지, 그리고 생모도 찾아봐. 이름은 유진이야. 나이는 38쯤 됐을 거야. 유진. 예, 알겠습니다. 장현태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일은 절대 비밀이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너 혼자만 움직여야 한다.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제 입은 무겁습니다. 좋아. 바로 시작해. 예,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김태준이 사진을 챙겨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장현태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김태준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그래, 나봐. 장현태가 봉투를 받아 펼쳤습니다. 첫 장은 유전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장현태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네, 정식 기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장현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김태준이 서류를 넘기며 보고했습니다. 생모는 현재 경기도 광주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손님이 꾸준히 많다고 합니다. 생활은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기록은 4년 전쯤 사체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일은 지금은 다 정리된 것 같습니다. 장현태는 서류를 계속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유진의 최근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어딘가 고요한 표정이었습니다. 연락처는 확보했지? 네, 여기 있습니다. 김태준이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장현태는 그것을 조용히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수고했어. 나가봐. 예, 회장님. 김태준이 문을 닫고 나가자 회장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장현태는 천천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명함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낯설지만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나 장현태야. 전화 너머에서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우리 만나야겠어. 할 얘기가 있어. 갑자기요? 무슨 얘기요? 전화로 하긴 그렇다. 내일 오후 3시 롯데호텔 커피숍으로 나와. 갑자기 왜요? 오랜만에 전화해서. 장현태는 목소리를 낮추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들 얘기야. 짧은 숨소리가 들렸고 곧바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장현태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유진의 얼굴과 새 아이의 웃음소리가 엉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조용히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유진은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소박한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6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장현태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장현태가 유진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이야. 무슨 일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장현태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유진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아이들이 내 아들이지?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현태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나한테 보내. 내가 키울게. 무슨 소리예요? 유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장현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아. 사람들이 봐. 아이들은 제가 키웠어요. 당신이 뭔데 데려간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야. 아버지요? 6년 전에 돈 몇 푼 쥐어주고 사라진 사람이 무슨 아버지예요? 장현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한테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아이들이 태어났는지 어떻게 크는지 관심도 없었잖아요. 그건 내가 몰랐으니까. 몰랐다고요? 알려고 하지 않았죠. 장현태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과거 얘기는 그만하자. 지금이 중요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은 제 아들들이에요. 장현태가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이걸 봐. 양육권을 나한테 넘기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돈도 충분히 줄게. 유진이 계약서를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돈으로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에요. 내 아이들이야. 내가 키워야지. 당신 집에서 아이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재벌가의 후계자 교육이나 받으면서요? 장현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이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 가겠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서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샤넬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윤서연이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당신이 유진 씨군요. 윤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저는 유진이에요.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전 할 얘기 없어요. 윤서연이 유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들어야 해요. 유진은 윤서연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다시 앉았습니다. 윤서연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현태는 두 여자 사이에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유진 씨,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게 쉽지 않죠? 힘들어도 제가 키울 거예요. 교육은요? 아이들 미래는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윤서연이 가방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이들을 위한 돈이에요. 받으세요. 유진이 수표를 밀어냈습니다. 전 돈이 필요 없어요. 아이들만 있으면 돼요. 그런 감정으로 아이들 미래를 망치실 건가요? 유진이 윤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이에요. 당신은 그걸 줄 수 있어요? 윤서연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유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전 가겠어요. 아이들은 제가 키울 거예요. 앞으로 저희한테 나타나지 마세요. 유진이 커피숍을 나갔습니다. 장현태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윤서연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이 택시를 잡아타고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법적으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러면 언론에 다 알려져. 그럼 시간을 두고 설득해야지. 급하게 밀어붙이면 안 돼. 장현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연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유진의 단호한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그 여자의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일주일 후 장현태의 사무실에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김태준이 다급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태양그룹 오세진 회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현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세진은 재계 2위의 거물이자 장현태의 오랜 숙적이었습니다. 뭘 알아냈는데? 새쌍둥이 건을 파악한 것 같습니다. 어제 유진 씨 식당 근처에서 오 회장의 비서가 목격됐습니다. 장현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장 유진 씨한테 연락해. 조심하라고. 알겠습니다. 김태준이 나가자 장현태는 윤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세진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알아. 방금 내 쪽에서도 정보가 들어왔어.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유진 씨를 보호해야 해. 오세진이 그 여자를 이용하면 끝장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유진은 식당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하루 장사를 마친 저녁이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세단이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유진 씨 맞으십니까? 누구세요? 태양그룹 오세진 회장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유진은 경계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전 만날 일 없는데요. 회장님께서 유진 씨의 고향 선배이십니다. 잠깐만 시간 내주시면 됩니다. 유진은 망설였습니다. 오세진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고향 선배라는 말에 조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어디서 만나는데요? 차로 10분 거리입니다. 유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차는 조용한 한정식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진이 안으로 들어가자 오세진이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진 씨. 앉으세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세진이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갑자기 부른 것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이신데요? 장현태 회장 아시죠?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 압니다. 새쌍둥이 아이들, 장현태의 친자라는 것도요. 유진이 숨을 멈췄습니다. 오세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장현태가 유진 씨한테 뭘 약속했습니까? 돈 주겠다고 했죠? 그건 제 일이에요. 유진 씨만의 일이 아닙니다. 유진 씨 가족의 빚 문제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유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오세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4년 전 사채 기록입니다. 아버지 병원비로 3천만 원을 빌렸죠. 지금은 갚았지만요.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오세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장현태는 유진 씨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빼앗으려고 하죠. 전 아이들을 절대 안 줄 거예요. 그럼 제 제안을 들어보세요. 오세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와 협력하세요. 장현태의 비리를 폭로하면 성운그룹은 무너집니다. 그러면 유진 씨는 아이들을 지킬 수 있고 저는 성운그룹을 인수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협력이에요? 그건 배신이잖아요. 배신이 아닙니다. 정당한 복수죠. 장현태가 유진 씨한테 뭘 해줬습니까? 6년 동안 버린 거 아닙니까?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런 일에 관심 없어요. 그럼 과거 빚 문제가 언론에 나가도 상관없으시겠네요? 오세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유진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제안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오세진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유진은 명함을 받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안 할 거예요.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건 장현태입니다. 유진이 식당을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날 밤 윤서연은 남편과 함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세진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 장현태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유진 씨를 만났다고? 응. 유진 씨를 이용해서 우릴 무너뜨리려는 거야. 윤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그룹 전체가 위험해져. 알아. 하지만 어떻게 해? 윤서연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 씨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해. 어떻게? 당신 방식으로는 안 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 장현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직접 만나볼게. 뭐라고 할 건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셋이 연합해야 한다고 말할 거야. 장현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유진을 받아들인다고? 윤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오세진한테 넘어가느니 차라리 유진 씨와 손잡는 게 나아. 이틀 후 윤서연은 유진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한적한 오후였습니다. 유진이 놀란 표정으로 윤서연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윤서연이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진이 물을 따라주었습니다. 윤서연은 유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오세진 회장 만났죠? 유진이 움찔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도요. 유진은 침묵했습니다. 윤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유진 씨, 저는 솔직하게 말할게요. 오세진은 아이들을 지키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룹을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그건 알아요. 그럼 왜 만났어요? 거절하려고요. 윤서연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고마워요. 유진이 놀란 눈으로 윤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뭐가요? 아이들을 지키려고 한 거요. 저도 똑같아요. 부인은 아이들이 자기 아들도 아니잖아요. 윤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제 아들들이에요. 유진은 윤서연의 눈을 보았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연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 씨,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셋이 힘을 합쳐야 해요. 오세진한테 맞서려면요. 어떻게요? 당신은 생모로서의 권리를 지키세요. 전 아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할게요. 그리고 남편은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고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저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 아이들한테는 당신이 필요해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함께 아이들을 지켜요. 두 여자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각자의 이유로 같은 목표를 향해 연대했습니다. 장현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 외곽의 별장을 준비했습니다. 성운 그룹 소유의 최고급 시설이었습니다. 넓은 정원과 놀이터, 수영장까지 갖춘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지내는 게 어때? 장현태가 유진에게 제안했습니다. 유진은 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봐야죠. 당연하지. 주말 새쌍둥이가 처음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이 넓은 마당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와, 여기 엄청 넓다. 바다가 수영장을 발견하고 뛰어갔습니다. 엄마, 수영장이에요. 강산이 유진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살아요? 응, 잠깐 동안만. 아이들은 금세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윤서연이 별장에 도착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녀는 큰 가방 2개를 들고 왔습니다. 애들한테 줄 옷이랑 장난감이에요. 유진이 놀란 표정으로 윤서연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윤서연이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새쌍둥이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강산이 윤서연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구세요? 윤서연이 무릎을 굽혀 강산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안녕, 나는 윤서연이야. 예쁘다. 강산이 해맑게 웃었습니다. 윤서연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아는 사람이에요? 응, 아빠랑 같이 사는 사람이야. 바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 부인이에요? 그렇지.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이 아이들 옆에 앉았습니다. 애들아, 윤서연 이모이 너희를 많이 좋아하셔. 강산이 윤서연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같이 놀아요. 그래, 뭐하고 놀까? 숨바꼭질이요. 아이들은 금세 윤서연과 친해졌습니다. 윤서연은 아이들과 정원을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재벌가 안주인이라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5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유진이 준비한 된장찌개와 불고기가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맛있겠다. 하늘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장현태가 밥을 떠먹으며 물었습니다. 학교는 어때? 재미있어? 네, 친구들이 많아요. 바다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강산이 윤서연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모도 여기서 자요? 응, 오늘은 여기서 잘 거야. 좋아요. 내일도 같이 놀아요. 윤서연은 강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밤이 되자 유진이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윤서연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내려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부인을 좋아하네요. 저도 애들이 좋아요. 처음엔 어색할 줄 알았는데요. 윤서연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전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불임이거든요. 유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셨구나요. 오랫동안 치료받았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보니까 묘한 감정이 들어요. 어떤 감정이요? 이 아이들이 제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요. 유진은 윤서연의 눈을 보았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인도 힘드셨겠네요.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두 여자는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었지만 아이들을 통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현태가 일찍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새쌍둥이가 나란히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장현태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애들 보고 있어요? 윤서연이 뒤에서 물었습니다. 응. 자는 모습이 천사 같아. 당신 변했어요. 뭐가? 예전엔 이런 모습 본 적 없어요. 장현태는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도 몰랐어. 아이들이 이렇게 소중한 줄.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아침 식사 후 장현태는 아이들과 정원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하늘이 공을 찼습니다. 아빠 받아요. 장현태가 공을 잡았습니다. 바다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반칙. 손으로 잡으면 안 돼요. 강산이 항의했습니다. 장현태는 웃으며 공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안. 다시 할게.
아이들과 뛰어노는 동안 장현태는 모든 걱정을 잊었습니다. 회사 일도 오세진의 위협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중요했습니다. 저녁 무렵 하늘이 장현태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우리랑 엄마랑 같이 안 살아요? 장현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진과 윤서연이 동시에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우리 친구들은 다 같이 사는데 바다가 덧붙였습니다. 강산이 장현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도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장현태는 아이의 순수한 눈을 마주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일이 많아서 주말에만이라도 와요. 하늘이 말했습니다. 장현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약속해.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윤서연은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장현태와 윤서연은 별장 테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결심했어. 윤서연이 말했습니다. 무슨 결심? 아이들을 정식으로 입양할 거예요. 장현태는 놀라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네. 법적으로도 제 아들로 만들고 싶어요. 유진 씨는 뭐라고 할까? 설득해 볼게요. 아이들을 위한 일이니까요. 장현태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뭐가요? 이렇게까지 해줘서. 윤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처음으로 엄마가 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아이들이 가져다 준 기적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새쌍둥이는 새 학교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윤서연과 유진은 공동 양육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평일엔 유진이, 주말엔 윤서연이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하늘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유진이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아들 대단하네. 바다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잘 그렸대요.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2명, 그리고 새쌍둥이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림을 보며 뭉클했습니다. 정말 예쁘게 그렸네. 강산이 유진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알았어. 밥 차려줄게. 이번 주말은 특별했습니다. 새쌍둥이의 초등학교 입학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장현태는 중요한 회의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김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잡아. 오늘은 아이들이 먼저야. 장현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태준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전의 회장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입학식 당일 아침 별장은 분주했습니다. 윤서연이 아이들의 교복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하늘아, 넥타이 똑바로 해야지. 네, 이모. 유진이 아이들의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우리 아들들 정말 멋지다. 강산이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나 진짜 멋져요? 당연하지. 장현태가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자, 다들 준비됐어? 네. 새쌍둥이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학교 강당은 학부모들로 가득했습니다. 장현태와 윤서연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성운그룹 회장 부부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기 성운그룹 회장님이시네. 새쌍둥이래. 완전 똑같이 생겼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하늘이 긴장한 표로 아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사람들이 우릴 봐요. 괜찮아. 당당하게 있어. 장현태가 아이의 손을 다독였습니다.
윤서연이 바다와 강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리 아들들 멋지게 걸어가자. 가족은 단상 앞 좌석에 앉았습니다. 입학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학교에 새로운 학생들이 입학했습니다. 새쌍둥이를 포함한 신입생들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하늘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했습니다. 저희는 성실하게 공부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겠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장현태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난생 처음 느끼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윤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학교 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곳, 유진은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입학식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이목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들 잘하고 있구나. 유진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기념사진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장현태 가족은 교정의 벚꽃나무 아래 섰습니다.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자, 다들 웃으세요. 새쌍둥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장현태가 아이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윤서연이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완벽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장현태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자 강산이 윤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예쁜 엄마 고마워요. 윤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했니? 예쁜 엄마요. 이모 너무 예뻐서요. 강산이 해맑게 웃었습니다. 윤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강산아. 윤서연이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너희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하늘과 바다도 달려와 윤서연을 안았습니다. 우리도 이모 좋아요. 장현태는 이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행복이 가능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회사도 돈도 명예도 이 순간만큼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장현태가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특별하게 보내자. 어디 갈 거예요? 바다가 물었습니다. 놀이공원 갈까? 좋아요. 새쌍둥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윤서연이 남편을 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사람들이 알아볼 텐데요. 상관없어. 오늘은 아이들 날이야. 그날 저녁 가족은 놀이공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현태는 아이들과 회전목마를 탔습니다. 윤서연은 아이들에게 솜사탕을 사주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산이 장현태의 무릎에서 잠들었습니다. 하늘과 바다도 피곤한 얼굴로 눈을 비볐습니다. 윤서연이 아이들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야. 장현태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백미러로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별장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윤서연이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장현태가 아이들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들들. 거실로 나온 윤서연이 말했습니다. 여보, 입양 절차 시작하려고요. 유진 씨한테 말했어? 아직이요. 내일 만나서 얘기할 거예요. 장현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부탁해. 걱정 마세요. 유진 씨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윤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곧 다가올 거대한 위기를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현태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어제 입학식 사진이 포털 사이트 메인에 떴습니다. 그래. 장현태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세상에 아이들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여론도 긍정적입니다. 성운 그룹 이미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군. 회의가 끝나고 장현태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핸드폰에 저장된 입학식 사진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환한 미소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화가 곧 깨질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몰랐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새쌍둥이의 일상은 바빠졌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영어 과외를 받았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피아노, 태권도, 수학학원이 기다렸습니다. 저녁 9시가 되어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저 오늘 너무 피곤해요. 하늘이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유진이 아이의 이마를 만졌습니다. 많이 힘들지? 네. 친구들은 놀 시간이 많은데 전 학원만 다녀요. 바다도 가방을 던지며 투덜거렸습니다. 저도 축구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유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재벌가의 후계자 교육이 아이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강산이 악몽을 꾸었습니다. 싫어요. 가기 싫어요. 아이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유진이 달려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강산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강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무서운 꿈 꿨어요. 엄마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엄마는 안 가. 여기 있어. 유진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하늘이 수업 중에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무슨 행동이요? 눈을 계속 깜빡이고 어깨를 들썩거려요. 틱 증상 같습니다. 유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곧바로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보건실에서 하늘을 만났습니다. 아이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아, 엄마. 하늘이 유진에게 안겼습니다. 유진은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들을 재벌가에 맡긴 것이 잘못이었을까? 그날 저녁 윤서연이 별장을 찾았습니다. 유진은 아이들을 재운 후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하늘이가 아프다고 들었어요. 네. 틱 증상이래요. 윤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병원은 다녀왔어요? 내일 데려갈 거예요. 제가 좋은 병원 알아요. 같이 가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윤서연은 유진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거기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 씨, 화났어요? 당연하죠. 아이들이 이렇게 아픈데요. 저도 몰랐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유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유진 씨, 오세진입니다.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만나야겠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전 만날 일 없어요. 유진 씨 가족의 과거 빚 문제, 언론에 나가도 괜찮으시겠어요? 유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일 오후 2시 예전 그 한정식 집으로 나오세요. 안 나오시면 기사가 나갑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유진은 핸드폰을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윤서연이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오세진이요. 뭐라고 했어요? 만나자고요. 안 가면 제 과거를 폭로하겠대요. 윤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절대 가면 안 돼요. 하지만 기사가 나가면 제가 막을게요. 걱정 마세요. 유진은 윤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 아이들은 지금도 아픈데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같은 시각 장현태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장님, 해외 에너지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태준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현지 정부가 갑자기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3천억이 묶였습니다. 장현태는 책상을 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즉시 자금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최소 6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당장 유동성 확보해. 은행에 연락하고 이미 시도했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장현태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성운그룹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일제히 성운그룹의 위기를 보도했습니다. 성운그룹 해외 사업 실패로 유동성 위기, 장현태 회장의 경영 실패, 주가 폭락. 회사 로비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장현태는 비상구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큰 기사가 터졌습니다. 장현태 회장의 숨겨진 새쌍둥이, 혼외자 논란. 성운그룹 위기의 진짜 원인은 회장의 사생활. 유진은 핸드폰으로 기사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오세진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른 아이들이 비밀 아이들이라고 놀려요. 하늘이가 울고 있습니다. 유진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별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쌍둥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아이들 방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에서 아이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우리가 잘못한 거야? 강산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우린 잘못 없어. 하늘이 동생을 안아주었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아픈데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날 밤 유진은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야 한다고. 재벌가의 삶이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고. 그녀는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애들아. 엄마가 지켜줄게. 유진은 아이들의 옷을 가방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옷 위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순간 윤서연이 그녀를 찾아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새벽 2시 윤서연의 차가 별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유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윤서연은 유진의 뒤편에 놓인 가방들을 보았습니다. 떠나려고 했어요?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서연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왜요? 아이들이 이렇게 아픈데 여기 있어야 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떠나면 오세진이 이깁니다. 상관없어요. 아이들만 괜찮으면 돼요. 윤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유진 씨, 당신은 아이들의 뿌리예요. 저는 지지되고요. 우리 둘 다 필요해요. 유진은 윤서연의 절박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정말요? 네. 아이들을 위해 같이 싸워요. 제발이요. 유진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연과 유진은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새쌍둥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유진이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어디 가요? 아니야. 우린 여기 있을 거야. 바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응. 엄마가 너희를 지킬게. 윤서연도 아이들 옆에 앉았습니다. 애들아, 힘든 일이 있었지? 강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우릴 놀려요. 알아. 미안해. 어른들이 잘못했어. 하늘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유진이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절대 아니야. 너희는 잘못이 없어. 윤서연이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약속해. 정말요? 그럼 학원도 줄이고 놀 시간도 많이 만들어줄게. 아이들의 얼굴에 조금씩 밝음이 돌아왔습니다. 유진과 윤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윤서연은 은행 본부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문화재단 이사장이기 전에 금융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은행장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사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김은행장이 일어서며 맞이했습니다. 성운그룹 긴급 자금 지원건으로 왔어요. 아, 그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윤서연이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 개인 자산 500억을 담보로 걸겠어요. 은행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사장님, 그건 이 돈이면 단기 유동성은 해결됩니다. 검토해 주세요. 하지만 개인 자산을 모두 거신다는 건 윤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이에요.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은행장은 윤서연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서연은 은행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비서가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이게 맞는 일이야.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유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유진 씨, 첫 단추는 끼웠어요. 고마워요. 저도 할 일이 있어요. 뭔데요? 아이들 교육 방식을 바꾸려고요. 제 방식대로요. 윤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믿어요. 같은 시각 장현태는 임원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태양그룹에서 적대적 인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김태준이 보고했습니다. 오세진이 움직였구나. 네. 우호 지분을 확보하려고 주주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장현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김 실장, 내 지시 들어. 말씀하십시오. 모든 임원들 소집해. 긴급 기자회견 준비하고. 무슨 말씀을 하실 겁니까? 장현태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할 거야. 김태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그러시면. 괜찮아. 이게 맞는 길이야. 그날 저녁 장현태는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운그룹 장현태입니다. 장현태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쳤습니다. 기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새쌍둥이는 제 아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장현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영 실패도 제 책임입니다. 제가 오만했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부인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 아내는 저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어머니입니다. 생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유진 씨는 아이들을 홀로 키운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존경합니다. 장현태의 솔직한 고백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진정성에 감동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장현태는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유진과 윤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생했어. 윤서연이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당신이 더 고생했지. 은행 일 들었어. 당연한 일 했어요. 유진이 차를 내왔습니다. 회장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 할 일이었어요.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윤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일단 그룹 위기를 넘겨야죠. 제 자금으로 단기 유동성은 확보했어요. 오세진은요? 장현태가 말했습니다. 제 진심이 통했으면 좋겠어요. 주주들도 사람이니까요. 아이들은 제가 책임질게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교육 방식을 완전히 바꾸려고요. 아이들이 행복해야 해요. 윤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해요. 저도 도울게요. 장현태가 두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두 분 덕분이에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윤서연이 말했습니다. 유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족이에요. 일주일 후 성운그룹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오세진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는 장현태를 해임하고 자신이 경영권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장 회장은 경영 능력이 없습니다. 오세진이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윤서연이 일어섰습니다. 오 회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제 남편은 실수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전 재산을 걸고 그룹을 지원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가족입니다. 주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오세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제안합니다. 장현태 회장을 신임합시다. 윤서연의 제안에 과반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오세진은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장현태는 윤서연을 안았습니다. 당신이 날 살렸어. 우리가 함께 살아난 거예요. 두 사람은 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나와 안겼습니다. 아빠, 엄마. 강산이 윤서연을 안았습니다. 하늘과 바다도 장현태를 끌어안았습니다. 유진이 뒤에서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성운그룹은 위기를 넘기고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주가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새쌍둥이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축구했어요. 바다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유진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들 재미있었구나. 하늘이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술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학원 안 다녀도 잘한대요. 그래, 우리 하늘이 천재네. 강산이 유진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예쁜 엄마도 오늘 와요? 응, 곧 오실 거야. 아이들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원은 주 이틀로 줄였습니다. 놀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틱 증상도 사라졌고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윤서연이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샤넬 정장이 아닌 편안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애들아, 이모 왔어. 강산이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예쁜 엄마. 우리 강산이. 윤서연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늘과 바다도 달려와 윤서연을 껴안았습니다. 이모,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유진이 주방에서 나와 윤서연을 맞이했습니다. 오셨어요. 네. 오늘 저녁은 뭐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불고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두 여자는 함께 주방에 섰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유진 씨,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윤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요? 입양 절차를 마무리하려고요. 유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게, 걱정 마세요. 당신의 권리는 절대 침해하지 않을 거예요. 윤서연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 법적으로 아이들의 엄마가 되고 싶을 뿐이에요. 당신은 진짜 엄마고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저도 찬성해요. 정말요? 네. 아이들한테 두 명의 엄마가 있다는 게 나쁘지 않잖아요. 윤서연이 유진을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요. 저녁 식사 시간 장현태가 도착했습니다. 아빠, 새쌍둥이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장현태가 아이들을 번갈아 안았습니다. 아빠 오늘 일찍 왔네요? 하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요즘 일찍 퇴근하거든. 진짜요? 그럼, 아빠가 약속했잖아. 5명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유진이 밥을 퍼주었습니다. 윤서연이 반찬을 나눠주었습니다. 장현태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식사 후 장현태가 유진과 윤서연을 불렀습니다. 두 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유진 씨, 제가 재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재단이요? 네. 아동교육재단이에요. 유진 씨가 운영하시면 어떨까요? 유진은 놀라서 장현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요? 네. 당신이 가장 잘하실 수 있어요. 윤서연이 거들었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같이 프로그램 만들어요. 유진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정말로요. 감사는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가족이 됐어요. 장현태가 말했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입양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윤서연은 법적으로 새쌍둥이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유진의 권리도 그대로 보장되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가족은 외식을 나갔습니다. 레스토랑 예약석에 5명이 앉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장현태가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날이거든. 윤서연도 잔을 들었습니다. 아이들, 이제 우린 완전한 가족이야. 하늘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안 헤어져요? 절대 안 헤어져.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바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계속 같이 살아요. 강산이 두 손을 들었습니다. 만세. 5명은 웃으며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화목한 가족을 부러워하며 바라보았습니다. 5년 후 하늘, 바다, 강산은 11살이 되었습니다. 씩씩한 소년들로 자랐습니다. 하늘은 그림의 재능을 보였습니다. 바다는 축구 선수를 꿈꿨습니다. 강산은 피아노를 좋아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별장 정원에서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새쌍둥이의 11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애들아, 케이크 나왔어. 유진이 초를 꽂은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윤서연이 옆에서 접시를 날랐습니다. 장현태가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다들 모여봐. 아이들이 케이크 앞에 섰습니다. 유진과 윤서연이 아이들 옆에 섰습니다. 장현태도 카메라를 내려놓고 합류했습니다. 소원 빌어.
새쌍둥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초를 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윤서연이 물었습니다. 비밀이에요. 강산이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이 말했습니다. 전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바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장현태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묘지에서 만난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그 순간. 하지만 그 순간이 축복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을 만난 기적이었습니다. 유진이 장현태를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행복하시죠? 네.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어요. 윤서연이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정원을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웃음소리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저녁 무렵 5명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유진이 만든 잡채와 윤서연이 준비한 스테이크가 올라왔습니다. 장현태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건 너희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야. 하늘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3개의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와, 진짜 멋있어요. 뒤를 봐봐. 아이들이 시계를 뒤집었습니다. 각각 이름과 함께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랑 하늘, 우리의 기쁨 바다, 우리의 축복 강산.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산이 장현태를 안았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더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유진과 윤서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들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믿고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졌습니다. 5명은 정원에 누워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말했습니다. 저 별들처럼 우리도 영원히 함께 있을 거죠? 장현태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영원히. 윤서연이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우린 가족이니까. 유진이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사랑해, 우리 아들들. 별빛 아래 5명의 그림자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출생의 비밀로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끝은 사랑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묘지에서 우연히 마주친 새쌍둥이.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장현태 회장에게 그 아이들은 결국 인생 최고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불임으로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윤서연은 남편의 배신 앞에서도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년간 홀로 아이들을 키운 유진은 돈보다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원수가 될 수도 있었던 두 여자는 아이들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새쌍둥이 하늘, 바다, 강산은 3명의 어른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함께 흘린 눈물이었고 법보다 강한 것은 서로를 향한 헌신이었습니다. 출생의 비밀로 시작된 이야기는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재벌 가족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진짜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